좀비를 죽이지 않고 심지어 배에 데리고 올라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좀비 드라마 킹덤의 배경인 동래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생전 처음 보는 좀비의 등장에 동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심지어 엄청난 물량의 인간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좀비를 상대하던 중 몇 가지 대처 방식을 알아냅니다. 그중 하나가 특정 조건에선 좀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쳐버린 듯 날뛰었던 지난밤과 달리 좀비들은 쥐죽은 듯 움직이지도 않죠. 좀비에 대해 알고 있던 인간들은 지금이라도 좀비를 태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탐하는 괴물이 되었고 아침에는 해가 들지 않는 곳으로 몰려가 시신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해가 지면 더 많은 괴물들이 몰려올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이 큰 장벽이 되어 가로막습니다. 3대 독자 귀하디 귀한 내 아드님 시신에 털끝만큼이라도 손댔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걸세. 사대부들이 자신의 가족은 절대 태울 수 없다고 하죠. 그들은 흙에 묻어봤자 땅에 발치고 나올 겁니다. 목을 자르거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건을 누구 맘대로 시신을 태운단 말이야. 결국 말문이 턱 막히는 이런 중재안이 나옵니다. 형것들은 태워버리고 저 사대부 시신들은 예법대로 장례를 잘 치른 뒤에 묻어버리는 게 어떻겠어? 다행히 세자 이창이 등장하며 상황을 종료시키지만 양반의 어머니가 기어코 아들의 시신을 들고 배에 올라탑니다. 양반의 어머니는 좀비가 된 아들을 풀어버렸고 내 아들, 귀한 내 아들. 결국 몰살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에 퍼진 좀비 바이러스. 영국은 바이러스가 퍼진 지 단 28일 만에 초토화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각국의 도움으로 영국은 대부분의 좀비를 제거하고 재건 사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머물고 있던 돈의 아들과 딸도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오죠. 아이들과 제외한 돈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해줍니다. 앤디와 태미는 엄마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가족을 마음속에서 보낸다는 건 쉽지 않았고 결국 엄마의 사진을 가지러 안전지대 밖의 집으로 몰래 향합니다. 그렇게 돈과 태미는 자신들이 살았던 집에 도착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매와 엄마 앨리스는 함께 기지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앨리스의 상태였죠. The virus is still in her blood and saliva, so technically she's not immune. 앨리스는 좀비에게 물리고도 좀비로 변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돈은 아내를 보자마자 냅다 키스를 했고 결국 돈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그렇게 의료센터는 순식간에 좀비 소굴로 변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마침내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지금 돈 가족 때문에 다시 한번 좀비 사태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은 좀비의 수가 인간의 수를 다시 넘어서게 되고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심지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판단한 군은 폭격을 해버립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돈 가족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죠. 더 나아가 돈 가족이 굴린 스노우볼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뜬 헬기가 프랑스에 도착하게 되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선 에펠탑을 배경으로 날뛰는 좀비가 보이죠. 결국 돈 가족이 성공적으로 재건되고 있던 영국.
그리고 비교적 평화롭던 유럽 전역을 좀비 소굴로 만든 꼴이 됐습니다. Call in once a day. As long as I make that call, everything's gonna be okay. 정말 중요한 상황에 전화벨이 울린다면 어떨까요? 영화 월드워즈의 등장인물 제리는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지라 알려진 한국으로 향합니다. 박사를 도와 바이러스의 원인을 파헤칠 생각이죠. So she leaves crumbs. 그렇게 제리는 특수부대와 함께 한국 평택에 도착합니다. 역시나 좀비들이 그들을 맞이해주죠. 제리 그룹은 몰려드는 좀비들을 침착하게 물리치며 기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리는 평택에 있던 미군들로부터 좀비에 대한 정보를 얻죠. Noise. Are they drawn to it? Yeah. 그리고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조사합니다. 그 와중에 제리는 아내에게 약속대로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하지만 Karen? Hello?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리는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기로 하고 평택을 탈출하려 하죠. Don't allow the Bowser's fuel line to the internet. 소리에 반응하는 좀비들의 특성상 정말 조용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좀 전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불안했던 아내가 제리에게 전화를 걸면서 좀비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정에도 없던 좀비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서 소중한 전투 병력들이 죽게 됩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전화를 했던 제리의 아내, 그리고 매너모드를 깜빡했던 제리. 두 사람의 환장의 콜라보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비영화 속 끝판왕 트롤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좀비영화 속 특이점이 온 등장인물, 그리고 좀비게임 프로젝트 존보이드의 실사판을 방불케 하는 좀비영화 속 역대 최고의 생존자 아파트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싶은 좀비 관련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